네, 안녕하세요. 법률이 어려우셨다면 걱정 마세요. 오늘은 법정 드라마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탄원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변에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선 탄원서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하면 탄원서는 어떤 사정을 호소하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선처와 엄벌, 용어만 들어도 느낌이 확 오는데 이 두 가지 탄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선처 탄원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그 가족, 지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혹은 행정기관에 한 번만 봐달라, 처벌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서류입니다. 반대로 엄벌 탄원서는 저 사람 꼭 엄하게 처벌해달라 라는 뜻으로 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쓰는 경우가 많죠.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이런 탄원서는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꼭 피해자나 가족만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탄원서의 작성 주체는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본인도 쓰실 수 있고요. 피해자, 피고인, 가족, 친구, 이웃, 회사 동료, 사회단체 등 사건과의 연관성이 없어도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들이 단체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사건이면 뉴스를 보고 일반 시민들이 내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까지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 탄원서는 꼭 재판 때만 내는 건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낼 수 있고요.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거나 심지어 선고 전에 마지막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끝나고 제출해도 무방하나 제출할 이유가 딱히 없겠죠. 그러면 어디에 내야 할까요?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는 걸까요? 네, 방법도 다양합니다. 수사기관에 낼 때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재판 중일 때에는 법원에 우편 제출하시거나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재판을 기준으로는 사건 번호, 담당 재판부, 피고인 이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우편을 보내는 게 통상적입니다. 탄원서를 내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그걸 읽고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탄원서 한 장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진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엄벌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모이면 판사님의 양형 판단에 참고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이 탄원서 쓸 때 주의할 점 꼭 짚어주실 팁이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본인이 본 사실, 직접 겪은 피해, 왜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지 사실 위주로 진솔하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막연하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혹은 엄벌해주세요만 써서는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성 표현을 쓰시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짚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탄원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 언제든 제출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 검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의 진실성, 피해 상황,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담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탄원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봤는데요. 막상 쓸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할 때 이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